뉴욕 증시, 누가 이기든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 나스닥 1.43% 상승 마감. 올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등반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다는 점에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7.28포인트, 1.02% 오른 42,221.8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0.07포인트, 1.23% 뛴 5,782.7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9.19포인트, 1.43% 튀어오른 18,439.1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선 당일 증시 참가자들은 경계감을 드러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적극적인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대선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 그 자체가 해소되는 만큼 일단 상승세로 방향을 잡자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지난달 17일에 5,878.4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번 주 5,700선까지 주가가 밀린 바 있습니다. 다우지수 지난달 18일에 43,325.0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이번 주 41,740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당일인 이날 일부 언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꽤 앞선다는 예측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한 최종 예측에서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전날 50%에서 56%로 상승했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6%포인트 하락한 4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전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어 해리스 우세론의 급보상보다는 불확실성의 소외 시장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DC 데스크 HQ는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더힐과 DDHQ의 예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은 46%를 가까이 나타냈습니다. 하슨스 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수석시장 전략가는 워싱턴을 둘러싼 잠재적 드라마와 잠재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해지 작업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 선거일인 만큼 그중 일부는 해소될 것이라고 다소 낙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백악관의 10배를 손에 넣게 되는 사람은 꽤 좋은 상태의 자동차를 맡게 될 것이라며 경제도 엄청나게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술주는 여전히 시작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2.84% 뛰며 시가총액이 34,320억 달러까지 확대돼 애플을 누르고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애플은 0.65% 오르며 시총이 3조 3,9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도 1.9% 올랐고 메타 플랫폼스도 2.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3.54% 오르며 시총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 팔란티어는 소실적과 낙관적인 매출 전망에 힘입어 23%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 보잉은 기계공 노조 조합원들이 38% 급여 인상안을 기준하고 7조 이상 이어진 파업을 종료하기로 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다 지분을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이날 한때 15%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시티은행의 스포 크로너트 미국 주식 전략가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해야 하고 해리스가 이기면 예상되는 시장 하락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UBS 글로벌의 솔리타 마리첼리 미국 최고투자 책임자는 우리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인공지능 테마의 구조적 지원과 낮은 금리 등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시장 동력은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는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56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월 지표까지 4개월 연속으로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세입니다.
미국의 10월 스탠더드 앤드 펄스의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수는 55로 예비치였던 55.3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3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9월에 미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84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9.2% 급증했습니다. 3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임의 소비재와 산업, 부동산과 기술, 유틸리티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서비스도 1% 가까이 뛰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낮은 업종은 재료도 0.2%였습니다. 시카고 선분권에서 패드워스쿨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상에서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1.5%, 25bp 인하 확률은 97.5%로 반영됐습니다. 25bp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49포인트, 6.78% 하락한 20.49를 나타냈습니다.